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제한 유정입니다. 요즘에는 AI로 이미지를 만드는 걸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AI로 만들 수 있는 이미지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생성형 AI 달리로 이미지를 만드는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됐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천천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교육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달리3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A부터 Z까지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강의 모드로 준비했는데요. 뒤쪽에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리로 이미지 생성하는 꿀팁 바로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을 이미지로 달리3 이미지 생성하는 가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달리란 무엇인가? 이미지 활용 분야, 그리고 프롬프트 작성 기본 원칙, 그리고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프롬프트도 준비했고요. 이미지를 잘 그리는 8가지 공식,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요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 제작을 쉽게 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딱 봐도 내용이 많죠? 자, 처음부터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제가 최대한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달리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오픈 AI, 챗GPT로 유명하죠. 오픈 AI가 만든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미지를 만드는 걸 넘어서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거나 이미지를 그려본 적이 없어도 충분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예술, 디자인, 광고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활동이나 기업 활동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달리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료로 쓰는 방법, 하나 유료로 쓰는 방법인데요. 참고로 유료 같은 경우에는 챗GPT 유료 사용자죠. 유료 사용자 $20를 내면요. 챗GPT 유료 사용자는 챗GPT 안에서 달리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료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 포인트를 주고요. 너무 많이 만들 속도가 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요. 자, 둘 다 달리3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사용합니다. 자, 공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나 이미지 크리에이터는요, 한글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문장으로 이미지를 설명합니다.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예술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작권 문제나 혹은 초상권 문제가 있죠. 그래서 특정 인물이나 캐릭터는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을 그려줘 이런 것들은 안 되더라고요. 이 2가지 각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유료 버전이 챗GPT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챗GPT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GPT-4라는 유료 사용자만 이곳에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귀여운 고양이 그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보내기를 누르면 귀여운 고양이가 그려지는 방식입니다. 자, 챗GPT로 만든 이미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1:1 혹은 16:9 혹은 9:16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어로 수정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무료에서는 아쉽게도 1:1 정 사이즈밖에 만들 수가 없고요. 추가 대어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와 무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엔 무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름을 좀 변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글에서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혹은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요. 자, 여기서는 무료로 만들 수가 있는데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MS 거기 때문에 MS 회원 가입 혹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가입하기 만들기 눌러서 여기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회원 가입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이곳에서 바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림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얘는 완전 무료나 그렇지 않고요. 지금 보면 하루에 15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빨리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 천천히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곳에서 귀여운 고양이라고 하고 만들기를 누르면 자,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만들어지고요. 저희가 귀여운 고양이를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챗GPT를 사용하겠지만 저희가 혹시 무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습할 이미지 프롬프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료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워드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롬프트를 한 단 한 단 만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혹시나 후원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후원도 가능한데요. 후원을 해주신 분들은 수정 가능한 PPT 파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주소는 저희 설명창에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창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 페이지로 나오는데요. 자, 이곳에 무료 프롬프트 워드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프롬프트를 전부 다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양한 프롬프트들이 있죠.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파일에 파일
그리고 다운로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을 누르시면요. 자, 이 파일을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준비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워드 파일은 말 그대로 텍스트만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걸 만드느라고 고생했어 라고 하는 분들은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자, 후원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만 보여드리고 있는 PPT 파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뒤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다양한 PPT 파일에 프롬프트들이 있는데요. 이미지랑 프롬프트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롬프트들인데, 자, 이런 이미지랑 프롬프트를 같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같은 링크에 들어오시면요. 이곳은 무료 이외에 지금 보면 후원 유료 프롬프트라고 보이시죠? 이건 PPT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구매하기 눌러서 구매 절차를 밟으시면요. 이곳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또 메일로도 파일을 전송하니까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료 파일과 유료 파일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무료는 워드 파일이고요. 후원 유료는 이미지가 들어간 PPT다. 요거 차이만 있고요. 다른 건 똑같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지금 들어갔던 페이지에 아래쪽에 문의하기 페이지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요. 다양한 문의 내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달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디지털 관련된 문의가 필요하다. 이곳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이 문의 사항도 같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가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로고부터 책 표지, 포스터, 그다음 상품 패키지, 소셜미디어 콘텐츠, PPT, 그다음 게임, 인테리어, 그다음에 뭐 개인 취미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분야를 찾아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활용 분야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로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심플한 로고. 네, 그래서 활기찬 녹색과 검정색 사용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챗GPT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다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보내기를 누르면 자, 그러면 이런 로고 스타일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보이는 로고는요.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눌러서 저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뭐 기업의 로고나 개인의 로고를 만드실 때 어떠한 분위기의 색상을 가지고 로고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런 로고를 만들어서 우리가 로고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책 표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설, 교과서, 잡지 같은 책 표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책 표지의 프롬프트는 우주 탐험을 주제로 한 공상과학 소설 표지 이렇게 적고요. 별빛이 반짝이는 은하수 배경이라고 했더니 이런 표지를 만들어줍니다. 자, 세 번째 포스터 광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환경보호 캠페인을 위한 포스터, 숲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모습, 희망적인 메시지 포함. 우리가 디자인은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어떤 분위기가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면 그거를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복사해가지고요. 챗GPT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기 누르면 자, 그러면 이런 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 때는 끊임없이 요청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요청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패키지 디자인도 가능하고요. 이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차입의 패키지 디자인, 자연스러운 녹색 톤과 차입이 그려진 우아한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런 패키지 디자인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소셜미디어 콘텐츠인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 올릴 때 사진 한 장을 올릴 때 여기서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지금 보이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를 표현할 때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자, 커피와 책을 즐기는 편안한 일요일 아침의 모습을 담긴 이미지, 부드러운 조명 아래 따뜻한 커피가 보이고요.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저희가 따로 사이즈를 요청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1:1 사이즈 정사각형 사이즈로 만들어져요. 자, 저희는 블로그나 혹은 PPT 같은 걸 하려면 와이드 사이즈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입력하는 것보다 와이드 혹은 16:9 비율 이 내용이 들어가면 그 사이즈로 변경을 해줍니다. 제가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챗GPT에 입력을 하고요. 이곳에다가 제가 16:9 비율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입력하시면 16:9가 만들어져요. 보내기를 누르면 자, 그러면 아까하고 유사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와이드 16:9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클릭해서 요거를 블로그 같은데, 인스타그램 같은데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찾아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려버리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PPT 같은 거 많이 만드실 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 내용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계 문화와 전통을 주제로 한 교육 프레젠테이션, 다양한 국가와 전통의 의상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지구본을 둘러싸이는 모습, 유명 랜드마크 이미지로 사용,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나가면 게임, 좋습니다. 게임도 배경이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이고 세련된 거실 인테리어 디자인, 자연광이 풍부한 넓은 창문, 이 공간에 목재 바닥,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예를 들어 뭐 동화를 쓰겠다, 혹은 취미생활로 하겠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프로젝트에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굴에서 동면을 준비하는 곰 가족 사진. 굴에는 뭐 그림이나 깔개나 식물로 장식되어 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프롬프트를 제공해드린 이유는요, 프롬프트 입력을 해서 어떻게 이미지가 나오는가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키워드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키워드, 굴에서 동면을 준비하고 있는 곰 가족 사진, 네, 요거였는데 난 곰 말고 다른 걸로 해볼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곰 대신에 고슴도치, 이렇게 단어만 변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미지에 내가 원하는 소재로만 바뀌어집니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복사해서 원래는 곰 가족 사진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곰, 이거 진짜 사실적이네요. 네, 이런 사진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거 같은 프롬프트지만 나는 다른 소재로 하고 싶어. 그러면 똑같은 프롬프트에다가 주제만 다르게 합니다. 이거는 곰이 아니라 고슴도치 가족. 한번 보내기 해볼까요? 자, 요거는 굴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전체적인 분위기에다 소재만 다르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 한두 가지만 변경해 사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인테리어 디자인도 현대적인 거 빼고 예를 들어서 복고풍 혹은 클래식한 이런 단어를 넣어서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그럼 내가 프롬프트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롬프트 기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봐요. 하나는 메인 프롬프트, 두 번째는 서브 프롬프트. 메인은 핵심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굴에서 동면을 준비하는 곰 가족 사진, 요건 메인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림이나 깔개나 식물이 좀 장식되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서브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메인 프롬프트를 보조해 주는 게 서브 프롬프트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련된 거실 인테리어 디자인은 메인, 그리고 거기 자연광이나 무슨 넓은 창문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것들은 서브. 네, 그래서 메인과 서브가 연결돼서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인 프롬프트만 해도 충분한데요. 그러면은 챗GPT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을 입력할수록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뽑을 수가 있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주제는 명확하게, 불필요한 설명은 짧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단어는 피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모자를 쓴 고양이를 원해. 그러면 모자를 쓴 고양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 딱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머리 액세서리를 한 사랑스러운 고양이 생명체 그려줘라고 하면 뭔가 그려주긴 하는데 설명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은 좀 사랑스럽긴 하네요. 이걸 원했다라고 하면 충분하지만 원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모호한 단어는 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주제는 명확하게, 불필요한 단어는 뺀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원칙은 수식어를 사용한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키워드는 이미지 주제를 설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것처럼 모자를 쓴 고양이 그려줘. 그러면 모자를 쓴 고양이를 그려줍니다. 우리가 모자 색깔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빨간 모자를 쓴 검은 고양이 그려줘 라고 하면 빨간 모자와 검은 고양이, 이렇게 어떤 수식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그림 볼까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고양이 그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앞에다가 어떤 수식이나 키워드를 적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식어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명쾌한 주제 그리고 명쾌한 수식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웬만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많이 다루신 분들은요 점점점 설명이 길어질 거예요. 왜냐면 내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기본 원칙 3는요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를 이미지로 바로 표현합니다. 자, 이게 구구절절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명쾌하게 이 점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 카메라 위치, 동작 같은 거,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손짓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고요한 해변의 와이드 사진을 만듭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그리고 서브는 수평선을 밑쪽에 석양을 오른쪽에 배치합니다. 석양이 오른쪽에 배치가 됐죠. 그리고 하단에 왼쪽 하단에 고양이 한 마리가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석양은 오른쪽, 고양이는 왼쪽 걷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텍스트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한밤중에 조용한 도시공원에서 달빛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고양이와 강아지 모습을 그립니다. 그려져 있죠?
고양이 벤치는 한 곳에 우아하게 앉아 있고요. 강아지는 바로 옆에 누워 있어요. 자, 고양이는 우아하게 앉아 있고요. 강아지는 바로 옆에 편안하게 누워 있어요. 네. 둘 다 달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반짝이는 눈으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진 않네요. 네. 주변에 뭐 나무와 풀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들을 여러 문장으로 쪼개서 만들어주면 이게 하나의 프롬프트가 되는데요. 자, 요거 한번 그대로 입력해서 챗GPT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밤중에 고양이. 자, 저는 새로운 창을 만들어서요. 이곳에 입력을 해보는데요. 자, 이거 그대로 붙여놨는데요. 저는 이곳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 보려고요. 자, Shift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엔터를 칠 수가 있는데요. 고양이와 강아지 머리 위로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네, 이렇게 하나를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와이드가 빠져있네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16대9 화면 비율 보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우와, 누워있는 거를 표현을 해주네요, 이렇게. 네, 아까는 앞에 처음에 샘플은 누워있지 않았었는데, 이건 샘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크네요. 네, 그래서, 이거 작은 나비가 여러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달리 보이고요. 원하는 그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누워있다. 진짜 누워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본 프롬프트는 주제는 명쾌하게, 그리고 수식어를 사용하면 더 좋다. 이 두 가지를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면요. 내가 정말로 상상하는 대로 그려주구나. 세 번째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거는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계속 반복하셔서 익숙해지면 세 번째 원칙을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상력을 극대화해주는 프롬프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게임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걸 할 때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하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원래 프롬프트는 이거예요. 검은 연기와 황금빛 눈으로 이루어진 용처럼 보이는 거대한 악마를 마주하고 있는 후드티를 입은 사람의 어두운 실루엣. 복잡하죠? 네, 복잡하죠. 그런데 원하는 말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검은 용 같은 거, 그리고 후드티를 입은 사람의 어두운 실루엣,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영화적인 요소 담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D 여자아이, 그리고 갈색 머리, 집 침대에 행복하게 앉아있는 캐릭터, 네, 그리고 디즈니나 픽사 스타일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디즈니에서 나올 법한 내용들이죠. 저 뒤쪽에 어떤 공식이 들어가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상상력 자극시키는 내용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다음을 보면 공격 직전에 사이버틱한 흰색 호랑이. 네, 그리고 타이거 몸은 유기적인 요소로 노본 요소가 되어 있고요. 털은 순백색, 네, 기계 부품, 광택, 좋습니다. 이런 게 쭉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대로 누르면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사이버틱한 호랑이, 네,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사파리, 종이 접기 코끼리, 네, 영화 같은 사진이고요. 16대9 비율, 좋습니다.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건 아이들이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광고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두운 배경에 오렌지 조각, 생생한 질감, 물방울을 포착한 클로즈업. 네, 그러면 자, 이런 식의 약간 광고에 쓸 수 있는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좀 실패한 작품인데요. 네, 미드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이키 운동화로 신발을 만드는 게 있는데 저도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로 만든 창의적 의자 했더니 의자를 덕지덕지 갖다 붙여놨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발로 의자가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요건 수중 사진도 한번 해봤어요. 수중 사진에 산호초 주변에 헤엄치는 물고기와 함께 바닥에 있는 페라리, 빨간색 페라리. 그러면 자, 이런 식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상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상상력을 텍스트로 풀어갈 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 요것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자, 저는 챗GPT 하나 입력하고요.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네, 이미지 크리에이터 여기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만들기. 자, 16대9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항상 1대1 정 사이즈로 나옵니다. 자, 여기도 네, 페라리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깔끔하게 나오죠? 자, 여기도 수중 사진 깔끔하게 나옵니다. 챗GPT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수중 사진, 멋진 사진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미지를 잘 그릴 수 있는 공식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달리의 이미지를 잘 그릴 수 있는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대요. 자세한 설명. 그리고 색상, 조명, 분위기 같은 거를 명시를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배경과 맥락, 그래서 어떤 배경인지 맥락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면 좋다고 합니다. 스타일을 지정해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디즈니 스타일, 방고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스타일을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세부 사항은 피하기, 모호한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반복적으로 시도합니다. 한번 나왔는데 이상해라고 하면 보통 그만두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상력이 좀 부족해. 저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리고 싶은 참고할 만한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거를 참고해서 그리는 것도 방법인데요. 요거는 제가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놨으니까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풀어놨는데 뭔가 좀 이상해 라고 해서 제가 8가지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8가지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주제가 선명해야 되고요. 구성, 화면의 레이아웃이죠. 어떤 걸 뭘 집어넣겠다. 그리고 카메라 위치, 위에서 찍을 거냐, 밑에서 찍을 거냐, 눈높이를 맞출 거냐, 우리가 노출과 조명, 빛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빛도 만들 수 있고요. 나는 디즈니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 만화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 그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사람과 풍경이기 때문에 이 초상화 풍경을 만드는 방법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가지 공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참고로 모든 이미지에 이 8가지 공식이 다 들어가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레고처럼 2개, 3개 섞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달리로 이미지 잘 그리는 8가지 공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선명해야 되죠? 전달하려고 하는 이 주제가 선명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미지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미지의 목적이나 이 이미지가 그리는 분위기 혹은 효과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표현한다 이거보다 뭐 자연과 기술의 조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미지의 주제들을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는 스마트워치 제품 출시, 제품을 하는데 이 주제는 자연과 좀 조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혁신적인 스마트워치가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와이드 사진, 주변에 밝은 것들, 식물도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워치에 건강한 모니터링 기능이 들어가 있다. 배경은 오피스. 네,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기술과 자연의 조화.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제품에 관련된 걸 보여주는데요. 단순하게 제품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변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 주제 가볼까요? 친환경 제품. 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대요. 손에 들린 친환경 리사이클 재료 패키지 사진이고요. 배경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네, 그래서 저렇게 접근을 하지는 않았는데 점점 내가 주제를 선명하게 할수록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패키지가 보이는 모습. 네,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도 그려줍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팀워크 그리고 협업.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나누고 있는 장면. 자, 배경은 밝고 현대적인 회의실로 협업과 혁신의 분위기를 강조한다. 협업과 혁신의 분위기. 그러면 자, 이런 식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면 어떤 모양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이미지의 주제를 설명하면 이 달리가 훨씬 더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자, 모험도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온다. 네, 한계를 넘으려는 모험심을 강조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조화도 한번 해볼까요? 균형과 웰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원과 자연에서 어우러서 요가를 하는 모습. 좋습니다.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 주제, 기술의 진보를 한번 해볼게요. 첨단 로봇 손과 인간의 손과 악수하는 와이드 사진. 네,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 미래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 네, 이런 것들. 네, 이 사진을 보면 자, 이런 사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프롬프트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대로 갖고 와서 챗GPT에 붙여놓고요. 보내기 누르면 자, 그럼 아까 유사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인간과 기계의 조화, 이런 주제를 담고 있죠. 자, 주제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구성이 필요합니다. 구성은 이미지 내 요소들을 배치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가운데에 있는 큰 나무, 주변에 둘러싸이는 작은 로봇, 이런 식으로 이미지 내에 있는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도시의 활기찬 거리 장면 와이드 사진으로 만듭니다. 수평선은 상단의 3분의 1이 위치하고 수평선까지 위치를 해줍니다. 사진을 보면 좋습니다. 이런 사진. 수평선이 여기 있죠? 여기 수평선. 이거를 상단의 3분의 1. 네. 활기찬 거리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조용한 산길도 볼까요? 조용한 산길이고요. 정경에서 이어진 산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사진. 그래서 처음 앞에 있는 전경부터 뒤에 있는 배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산길이 그려집니다. 수평선을 어디다 둘지 혹은 앞부분에 뭘 배치할지 뒷부분에 뭘 배치할지 이런 것들도 구성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건축물을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 내부의 모습이고요.
양쪽의 현대 예술 작품을 설치물로 배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양쪽에 현대 미술물이 있고요. 이곳에 대칭과 패턴으로 만듭니다. 이곳에 대칭과 패턴을 만듭니다 라고 하면 대칭 구조로 이렇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사례를 보면 밤하늘 아래의 사막, 밤하늘 아래의 광활한 사막으로 만들 거고요. 자, 아래쪽의 3분의 1에는 사막의 부드러운 모래와 언덕이 포함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자, 아래쪽에 3분의 1 정도는 사막, 위쪽은 밤하늘, 이렇게 구도를 텍스트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요, 오래된 성의 내부고요. 오래된 성의 내부를 표현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면 단어가 뭐 그림을 그려주세요, 사진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캡처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용어입니다.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는 단어들을 다양하게 쓰셔도 됩니다. 저는 캡처합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요. 큰 홀의 중앙에 있는 식탁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홀의 중앙에 식탁에 있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창문 속 카페, 열린 창문에 카페 내부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창문은 자연스러운 액자 역할을 합니다.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와 함께 고객들은 일상적인 순간을 담아냅니다. 눌러보면 자, 창문이 달려있는 카페고요. 자연스럽게 액자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문이 분위기가 있고요. 자, 저는 이곳에 남자 여자가 좀 앉아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분위기에 액자 역할을 하며 함께 분위기 이걸 지우고요. 여기다가 카페 안에 남자 여자가 마주 보며 있는 모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내기를 누르면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액자 모양이 저희가 큰 틀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부를 살짝 바꿨습니다. 남자 여자가 앞에, 저는 이렇게 앞쪽에 있으면 배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저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살짝 변경만 해보겠습니다. 카페에 있는 남자 여자가 카페 앞쪽에서 카페 쪽에서 카페 안에 앞쪽에서 자, 카페 안에 앞쪽에서를 추가해 볼게요. 자, 약간 뒤쪽에 있었는데 지금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큰 프레임 안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성 어디다 뭘 배치할 건가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 위치입니다. 카메라를 뭐 가까이 할 건가 멀리 할 건가 크로즈업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위에서 볼 건가 밑에서 볼 건가, 이게 이제 카메라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카메라 위치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조감도, 눈높이, 크로즈업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른 아침에 서리가 내린 꽃, 그 크로즈업 사진이고요. 흐릿하게 뒤에 배경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크로즈업 사진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눈을 크로즈업합니다. 뭐 동물의 얼굴을 크로즈업합니다. 이렇게 크로즈업하면 되게 색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로즈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장엄한 산의 정상을 낮은 각도에서 보여주는 샷,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뭐 위험을 강조합니다. 뭐 앵글이 보이고요. 바다의 질감, 주변에 소나무 프레임이 있습니다라고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낮은 각도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장엄한 사진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예를 들어서 조감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보는 사진들을 원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장의 풍경이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정면에서 혹은 위에서 아래로 혹은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표현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캠핑장을 했고요. 전 정면 사진입니다. 정면 사진.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 그러면 캠핑하는데 이렇게 정면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진, 이런 것들 전부 다 카메라 위치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와 구성들을 좀 연결하는 거고요. 도심 속에 고유한 정원 사진이고요. 인물의 뒷모습과 멀리 보이는 도시, 두 가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인물 보이고 뒤에 있는 도심 속 정원 사진, 이렇게 카메라 위치를 적으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노출과 조명인데요. 자, 노출과 조명이 중요한 이유가 이미지 밝기,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밝은 낮, 어두운 밤 이런 걸 묘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별똥별의 궤적을 담은 장노출, 우리가 노출을 길게 잡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 밤하늘 사진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긴 노출값을 적용해주면 자, 이런 식의 별들의 궤적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진 하나 만들려면 밤새도록 찍어야 되는데 AI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밤하늘 흔들리는 꽃들 사이에 나비의 고속 촬영, 고속 촬영이죠. 셔터 스피드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고속 촬영이라는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꽃들 사이에 움직이는 나비의 모습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안개가 자욱한 도시에 어두운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개가 자욱한 화면에 몽환적인 분위기, 이렇게 건물의 윤곽선과 조명에 도시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부연 설명까지 해주고요. 이런 사진들은 실제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해변에 반사되는 달빛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해변에 반사되는 달빛들을 가지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이중 노출이라고 우리가 이제 포토샵 같은 데 하면 두 개의 사진을 겹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울창한 숲과 인물을 결합한 이중 노출, 두 개 겹치는 사진. 네, 그래서 이걸 만들면 자, 숲과 사람의 인물이 겹쳐지는 모습들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는 챗GPT에 들어와서 새로운 창 열을게요. 새로운 창. 네, 그리고 울창한 숲이 있고요. 자, 그대로 입력한 다음에 보내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숲과 사람이 겹치는 모습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빗물에 비친 네온 사인의 모습들도 담을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노출에 관련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인데요. 조명은 우리가 쓰는 조명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빛 혹은 달빛 이런 것도 조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색상의 일몰빛, 차가운 달빛 이런 단어도 쓰셔도 돼요. 일출 시간에 숲속에 있는 자그마한 오두막 이 사진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일출에 보여지는 오두막 이런 사진들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도서관의 책상 사이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걸 원한다. 책장 사이로 들어오는 창문의 빛 이거 포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문 사이에 들어오는 빛들도 담아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건 다 커버가 되는데 빛은 컨트롤하기 어렵잖아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빛들도 이곳에선 원하는 각도, 원하는 시간대도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 아침에 얼음 위에 비추는 햇볕. 얼음 위에 비치는 어려울 것 같죠? 얼어붙은 호수 위에 비치는 햇볕. 네, 그러면 호수에 이렇게 햇볕이 비치면서 이런 이미지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 저녁에 공원의 피크닉 장면. 나무 사이로 비치는 저녁의 빛이 피크닉 장소에 따뜻하게 비춘다라고 하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피크닉 사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로 위에 차량 라이트, 차량의 빛이 도로 위에 길게 그어져 동적인 느낌. 자,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직접 이미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명이 비추는 밤하늘 아래의 산길. 네, 그래서 조명빛이 있고요. 거기 산길을 그려서 밤하늘 별빛과 함께 산길을 비추는 조명. 네, 이렇게 사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출과 조명을 사용하면 조금 색다른 의미, 좀 감성적인 사진들을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스타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점점 하다 보면 손이 많이 갑니다. 자, 그런데 명쾌하게 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원해 라고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예술이나 특정 기법을 스타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고 스타일, 픽셀 아트 스타일, 치어 스타일, 그리고 디즈니 스타일 이렇게 구체화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시내의 밤을 하고 싶은데 방고 스타일로 해보고 싶다. 근데 조금 더 회오리 치는 모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서울의 시내 방고 느낌의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법의 숲 디즈니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로 마법의 숲에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 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소녀의 이미지와 동물들의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어 그러면 주제하고 스타일만 적으셔도 충분히 그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아르누보 스타일. 네, 아르누보가 뭔지 몰라가지고 챗GPT한테 이렇게 스타일을 쭉 추천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거 추천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걸 만들 때 아르누보 스타일이라고 하면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성행했던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미술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난 조명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아르누보 스타일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아르누보 스타일이래요. 네, 단순하게 거리의 조명 이게 아니고요. 어떤 스타일의 조명이라고 하면 이런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스타일이 궁금해라고 하면 챗GPT한테 내가 달리로 만들 건데 스타일의 종류를 쫙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미니멀리즘의 스타일이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크 스타일 내부의 모습들을 찍을 수도 있고요. 사이버펑크 스타일 그러면 미래 도시를 그릴 때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이런 스타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사진을 만들어주는데 만화 스타일을 만들어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난 스케치 스타일이 필요해 그러면 스케치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 스타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네, 수채화 스타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지금 텍스트 프롬프트가 다 똑같죠? 뭐만 다르냐면 스타일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뒤에다 스타일만 입력하면 그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게 이 달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7번째는 초상화입니다. 뭐가 이렇게 길어? 네, 지금 모든 구성 요소를 다 다루고 있는데요. 이걸 다 쓸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쓰시기 때문에 일단 수업에서는 가볍게 다뤄보지만 실제로 프롬프트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림 스타일만 적용해 보시면 좋겠죠. 초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을 묘사할 때 방향이나
혹은 방향성, 그리고 감정 같은 걸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재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작가의 모습, 클로즈업 사진 우리 아까 적용했습니다. 클로즈업. 작가가 몰입한 표정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 네, 요런 게 동작이죠, 동작. 초상화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사진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표정에 고뇌를 하고 있는 행복한 모습, 이런 것들도 입력을 해주시면 초상화를 만들 수 있고요. 스튜디오에서 춤추고 있는 댄서, 네, 댄서 역동성, 네, 그러면 역동성이 들어가 있는 인물도 묘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티스트, 네, 그러면 집중한 표정, 네, 집중하고 있는 표정이죠. 어떤 표정으로 뭘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요. 공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청소년, 네, 공원 벤치에서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스타일의 초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야외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정면의 모습, 동양인 아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인 아이. 네, 이런 동양인을 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서양의 네, 얼굴들이 학습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동양인 한국 사람 이렇게 표현해주면 그 스타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양인의 얼굴들 클로즈업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풍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나 도시의 풍경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네, 알프스 산맥의 봄 어떨까요? 그러면 봄날의 알프스 산맥을 사진을 표현해줘. 그러면 이렇게 봄날의 알프스 산맥을 표현해 줍니다. 산 아래 따뜻한 빛이 감돌며 알프스의 장엄함과 새 생명의 시작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줬고요. 자, 캐리비안의 일몰도 볼까요? 황홀한 일몰 와이드 사진이고요. 캐리비안의 일몰.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일출인가 일몰인가, 아니 정오인가, 한낮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 볼까요? 한국의 봄. 네, 벚꽃에 만개한 공원. 그러면 벚꽃과 함께 소풍 즐기는 모습까지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넓은 평원의 황혼의 순간.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초상화나 풍경은 아무래도 많이 만든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요. 초상화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각도, 표정, 감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풍경 같은 경우는 유명한 지면, 그리고 시간대 혹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달리로 이미지를 잘 그리는 8가지를 쭉 정리해봤습니다. 주제부터 풍경까지. 자, 그런데 처음부터 한꺼번에 학습하는 것보다 하나씩 해결하면서 달리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드린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살짝 변형해서 각도 바꿔주고 구성 다르게 하고 스타일 다르게 하고 다르게 만들어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미지 잘 그리는 공식까지 배워보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우리가 이미지를 잘 그리는 방법인데요. 마지막으로 잘 그리는 거 말고 편하게 그리는 거를 한번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제작에 편하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다 입력하기 어려워하신 분들은 지금 하는 방법만 쓰셔도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미지 프롬프트 챗GPT에 이미지를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챗GPT 스토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챗GPT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유료 버전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미지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전문적이고 특화된 이미지 생성하는 게 여기나 저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프롬프트보다 좀 거창하게 작성을 안 해도 대충 알아먹습니다.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요거 와이드 사진으로 담아주세요. 자, 그대로 갖고 오는데요.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어디 있냐? 챗GPT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익스플로어 GPTS가 있고요. 자, 이곳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미지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못 찾으시면 이쪽에 달리라고 하는 거 클릭하시면 이곳에도 보입니다.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이미지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좀 복잡하게 적지 않을게요. 간단하게 적고 보내기를 누르면, 자, 그러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요.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도 꽤 괜찮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프롬프트를 좀 거창하게 쓰는 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챗GPT에 바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챗GPT 스토어 안에 있는 이미지 제너레이트, 여기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훨씬 효과적인 그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동화책을 만들거나 스토리가 있는 사진들이 필요해라고 하는데 주인공의 얼굴이 똑같아야겠죠. 이 똑같은 사진의 캐릭터를 만드는 걸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선 시드 번호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시드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원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스를 갖고 올 때 이 시드 번호를 입력하고 하면 얼굴 변화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만화 캐릭터고요. 한국인 만화 캐릭터가 노래도 하고 고양이도 안고 있는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세 한국인 만화 캐릭터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어. 챗GPT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 과정들은 챗GPT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료로 쓰고 있는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제가 눌러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캐릭터를 우리가 여러 번 만들 때마다 아마 얼굴이 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형을 막기 위해서 이 원본의 시드 값을 물어볼게요. 자, 이 이미지 시드 번호 알려줘라고 물어보면 시드 번호가 요거라고 합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자, 저희가 아까 원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라고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뒤에 있는 이 캐릭터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 요 옷 스타일은 그대로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청바지 모습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드 번호를 앞에다 놓고 여기다 시드 번호까지 표현할까요? 시드 번호 네, 표현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그대로 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내기를 누르면 자, 그러면 캐릭터 얼굴이 변하지 않았죠? 네, 똑같은 캐릭터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캐릭터를 사용할 때는 지금 있는 것처럼 시드 번호를 물어보고 그 시드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움직임, 스타일을 바꾸면 그 스타일로 바뀌어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캐릭터 얼굴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이거는 시드 번호가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시드 번호를 바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편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지에 글자를 넣는 방법도 있는데요. 글자는 들어가는데 아직은 영어만 가능합니다. 한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요거에다가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새로운 창을 열고요. 자, 여기다가 저는 텍스트를 요거 지우고요. 달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리라고 표현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어디에 들어가냐? 저는 이제 토트백에다가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입력하고요. 머그컵이라고 머그컵 안에다, 티셔츠라고 하면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원하는 곳에다가 텍스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달리라고 표현이 되죠. 네, 영어는 확실히 잘 들어갑니다. 한국어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지 편안하게 제작하기 마지막 비슷한 거를 찾는 방법 중에 있고요. 네,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좋은 게 있어. 그걸 그대로 챗GPT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비슷한 걸 찾아주거나 프롬프트를 알려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픽사베이는 무료 이미지죠. 여기다가 캐릭터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다운로드 한번 해볼까? 다운로드? 자, 좋습니다. 다운로드를 방금 했고요. 챗GPT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와서 자, 이곳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면 내가 이거 유사한 이미지 만들고 싶어,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이미지 자체를 업로드합니다. 참고로 이것도 챗GPT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챗GPT 유료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자, 이곳에 저희가 프롬프트 입력한 곳에 이렇게 파일 첨부가 있어요. 자, 방금 아까 다운로드 받은 여자가 우선받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 만들어줘 라고 보내기를 누르면 자, 일단 업로드한 사진들이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새로운 창 열고요. 이미지 하나를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하나를 첨부해 주면 이 이미지를 설명해 주는 글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 제가 중지하고요. 여기다가 이 이미지를 들릴 수 있도록 프롬프트 알려줘. 자, 요거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프롬프트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글로 해볼까요? 프롬프트 한글로 알려줘. 네, 그리고 보내기 누르면 그러면 영어로 있어서 제가 한글 번역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프롬프트라고 하지만 뭔가 좀 장황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프롬프트로 이미지 그려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원본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미지입니다. 처음부터 프롬프트 입력하기 너무 번거로워. 일단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를 찾아달라고 하고 그걸 다시 입력하면 지금처럼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그림 작업이 갑자기 쉬워지지 않으신가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 포인트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조할 거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네,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면서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미지 생성을 할 때는요, 한번 입력해보고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로 시도해볼 만한 이미지 프롬프트 100개를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네, 그래서 미래도시부터 시작해서 북극 오로라 그래서 쭉쭉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입력을 해보면서 어떻게 프롬프트 입력해야 어떻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가를 계속 감각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한 번만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설명창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지금 있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여기 무료 프롬프트 누르면 워드 파일 텍스트만 있는 파일로 만들 수 있고요. 맨 아래쪽에 제가 100가지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 이거 수업을 들어봤는데 정말 괜찮아 도움 받았어 하시는 분들은 후원 겸 유료 결제를 해주시면 좋겠죠. 네, 요거는 자,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5,000원의 후원이 되고요. 무료로 프롬프트 받으셔도 되고 후원용 프롬프트를 받으셔도 되고 둘 중에 편하신 걸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달리로 이미지를 생성해보는 작업을 해보셨는데요. 일단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 영상 계속 반복하시면서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하시다 궁금한 거 잘 안 되는 거 언제나 댓글 혹은 제가 문의창에 남겨주시면요. 바로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